엄마, 정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까지 다 쓰고도 이게 최선이에요? 누나, 그만 좀 해!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형! 누나!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도망쳤는데요? 그래, 다들 돈만 보고 있구나. 내가 이 돈을 왜 너희에게 나눠주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어.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시에 사는 70세 박종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농사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남편과 자식 셋을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자식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죠. 지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농장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 이후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했던 저희 삶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큰딸의 집에서 쫓겨난 뒤 작은 방 하나 얻어 생활하던 중 오래된 장롱 속에서 숨겨진 땅 문서를 발견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오늘은 제가 겪은 이 갈등과 그 속에서 찾은 새로운 깨달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충남 서산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큰딸 은영이는 집안에서도 항상 똑부러지게 행동하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반장을 맡아 발표를 잘 마친 뒤 엄마, 내가 변호사가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힘들게 안 할게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둘째 아들 영철이는 늘 손재주가 좋아 집에 있는 고장난 물건들을 고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부엌 수도꼭지가 새자 작은 드라이버와 테이프를 들고 뚝딱 고쳐놓고는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집은 무조건 고쳐줄 거야 라고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막내 영민이는 예술가, 기질이 다분해서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더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미술대회에서 상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상장을 가지고 엄마, 내가 나중에 전시회하면 엄마 맨 앞줄에 앉히고 그림 선물할게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논밭에서 일하다가도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동네 이웃들의 김장 도우미를 했고 여름에는 마을 장터에서 채소를 팔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장터에 나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채소를 팔아 겨우 5만 원을 벌고 돌아오면서 이걸로 아이들 참고서를 사야겠다며 기뻐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돈으로 산책을 보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은영이를 보면서 남편과 저는 작은 희망을 품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늘 가난했지만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겨울철이면 집에 있던 두꺼운 이불을 거실로 모두 꺼내놓고 뜨끈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웃던 때가 기억납니다. 큰딸 은영이는 첫째답게 책임감이 강하고 똑부러진 아이였어요. 학창 시절엔 항상 반장을 도맡아 하며 내가 잘해야 동생들이 엄마 아빠 걱정 덜게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은영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어요. 동생들한테는 강한 누나처럼 보이고 싶어 했지만 가끔 밤중에 방에서 혼자 우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으면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며
얼버무리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둘째 영철이는 은영이와는 달리 조용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였어요. 항상 가족을 돕는 걸 좋아했죠. 어릴 때부터 엄마, 제가 대신 설거지 할게요라며 작은 손으로 접시를 닦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싸우기보다는 서로를 돕는 법을 먼저 배운 아이라고 선생님들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영철이는 가끔 너무 참는 성격이라 자기가 힘들어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막내 영민이는 새 아이 중 가장 밝고 순수했어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아이였고 우리 가족의 웃음을 책임졌죠. 엄마, 제가 웃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아졌죠. 라며 해맑게 웃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민이는 특히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아이였어요. 그 시절 우리 가족의 일상은 단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농장으로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 서로 장난치며 깨르르 웃었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야. 하지만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교육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남편은 농사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기구를 빌려주는 작은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빚을 얻어 확장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은영이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며 명문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영철이는 기술고등학교에 진학해 실습에 매진했습니다. 영민이는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지만 학원비가 부담스러워 그림 도구를 사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 키우고 나면 다 나아질 거야라며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곁에서 함께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상황을 모두 이해할 만큼 크지 않았지만 가족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은영이는 더 성숙해졌지만 점점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영철이는 늘 참아왔던 성격 탓에 속으로만 고민했으며 영민이는 아버지가 웃음을 잃자 가족을 웃기려 더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큰딸 은영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참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등록금이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에 남편과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큰 돈을 빌리는 쪽을 택했고 그때부터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인해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남편은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빚과 사업 실패로 점점 지쳐갔고 결국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달리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이 잘 풀리면 우리 저녁엔 갈치조림이나 같이 먹읍시다. 그 말에 희망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사장님 부인 되십니까?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남편이 빚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부주의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모든 죄를 짊어진 듯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와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고인의 배우자니 책임을 져야죠. 빚이 5억 원이 넘습니다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쌓인 빚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자식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 간의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져 갔어요. 큰딸 은영은 현실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둘째 영철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 영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은영이가 채권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칠지 모른다면서 저를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당분간 제 집으로 오세요라는 말에 저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은영이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일과 육아로 바쁜 딸은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바랐고 저는 딸의 요구를 따라 최대한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위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건 무리야. 우리도 학원비며 생활비가 빠듯한데. 은영이의 한숨 섞인 대답도 들려왔습니다. 알겠어.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 볼게.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챙겨 딸의 집을 나왔습니다. 혼자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생활하기 시작했지만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협박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둘째 영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답변은 참담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회사에서도 실적 압박이 심해서 정신이 없어요. 막내 영민이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과거 예술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채 가족들과 거리를 점점 더 두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홀로 버티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쓰던 낡은 장롱 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오래된 땅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그것은 꽤 큰 면적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땅을 담보로 빚을 얻어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땅이 이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땅 문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알릴 수도 없었고,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문서를 발견한 뒤, 저는 고민 끝에 땅을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행을 방문해 땅 문서를 처리하던 날, 우연히 큰딸 은영이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요즘 돈 문제로 힘드실 텐데. 당황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냥 대출 상환 문제 때문에 왔다. 하지만 서류 봉투를 유심히 본 은영이는 의심을 품은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은영이는 작은 방으로 찾아와 직접 물었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본 봉투 속 서류가 뭐예요? 중요한 건데 저희한테 숨기는 거 아니죠? 저는 그 질문을 모른 척했지만 이미 자식들의 관심은 끌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은영이는 동생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뭔가가 있어. 아마도 땅 문서 같은 자산일 거야. 둘째 영철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땅 문서를 숨겼다고?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은영이가 몰래 제 서랍을 뒤져 땅 문서의 일부를 촬영한 것을 보여주자 영철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알아야겠지. 자식들은 제가 땅 문서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영이는 직접 은행에 가서 제가 상담했던 담당자를 만나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며칠 전에 어떤 서류를 처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직원은 고객 비밀 규정 때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피했지만 은영이는 직감적으로 제가 큰 결정을 준비 중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후 자식들은 하나둘씩 저를 찾아와 땅 문서에 대해 물었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자산이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지는 내 결정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상황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땅 문서를 두고 서로 의견 충돌을 시작했고 저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려는 행동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큰딸 은영이는 땅 문서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고 제가 몰래 매각하려 한다는 생각에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건 가족의 재산이에요. 저희와 상의 없이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영철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 했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집을 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이 땅의 일부라도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막내 영민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땅이 가족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어서 정리하세요. 자식들의 욕심과 다툼을 보며 저는 남편이 남긴 땅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 문서를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결정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땅 문서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땅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해. 남편이 남긴 땅을 매각한 뒤 저는 우선 남편의 빚 5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빚을 청산했으니 더는 채권자들의 협박을 받을 일은 없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매각 후 남은 10억 원의 돈을 손에 쥐고 저는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갈등이 깊어진 자식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결국 저는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이 돈을 비밀리에 관리하며 자식들이 돈 없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땅은 빚을 갚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 나도 작은 방에서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다다. 빚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이 없다는 저의 말에 자식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은영은 동생들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땅 문서를 다 처리하셨을까? 혹시 너희 중 누가 몰래 뭔가 챙긴 건 아니야? 둘째 영철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엄마 말씀을 믿어. 근데 왜 누나는 자꾸 엄마를 의심해? 막내 영민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형, 우리 이렇게 싸우면 뭐가 달라질까?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 은영은 영민의 말에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넌 항상 옆에서 깨끗한 척만 했지. 하지만 우리가 엄마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해? 형과 너는 너무 무책임해. 영철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누나야말로 가장 욕심 부리는 사람이잖아. 항상 엄마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엔 이 돈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내 영민은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자식들 간의 갈등은 집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큰딸 은영이 막내 영민을 찾아와 직접 따졌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너한테만 뭔가 남겼지. 영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제발 그러지 마. 엄마한테 남은 게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뭘 받아서 숨길 이유가 뭐야? 하지만 은영은 믿지 않았습니다. 너는 항상 엄마 옆에 있었잖아. 나랑 형은 바빴으니 그 틈을 타서 뭔가 받았겠지. 큰딸 은영은 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모든 돈을 다 써버리셨을까? 나한테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둘째 영철은 은영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누나는 왜 엄마를 의심해?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은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믿는 거야? 엄마가 혼자 다 처리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말이 돼. 막내 영민은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영은 몰래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철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누나,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생각해 봤어? 은영은 도리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다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영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누나야말로 자기 욕심만 부리잖아. 항상 엄마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돈 때문인 거 아니야? 막내 영민은 점점 깊어지는 갈등 속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냥 땅 문서, 매각 대금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영민아, 이 돈은
너희들이 알 필요 없는 곳에 쓰여야 한단다. 지금 너희를 위해 나눠주면 결국 더 큰 갈등만 생길 거야. 저는 이런 자식들의 갈등을 모두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 결국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써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자식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큰딸 은영이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고,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바빠서요.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에요라는 말로 전화를 서둘러 끊곤 했습니다. 둘째 영철은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전화만 했고, 더 이상 어머니를 돕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 돈이 아이들에게 미움을 키우는 씨앗이 될 거라면 내가 모두 정리해야만 해. 막내 영민만이 가끔 작은 방으로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땅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죠. 저는 영민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여전히 모든 자식들의 행동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지 핑계를 대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큰딸 은영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저도 생활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병원비는 국가 지원을 받아보세요. 둘째 영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보내드릴게요라며 최소한의 돈만 보냈습니다. 막내 영민은 직접 작은 방으로 와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고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 돈이 아이들에게 미움을 키우는 씨앗이 될 거라면 내가 모두 정리해야만 해. 저는 다음 날 새벽 은밀히 은행으로 향해 남은 돈을 손주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돈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진정으로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가 가족으로서 다시 화해하고 사랑할 기회야.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빚을 갚고도 남았지만 너희에게 나누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 돈으로 손주들의 미래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돈 없이 나를 대하던 너희의 태도를 보며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 확신이 들었다. 진정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편지를 받은 자식들은 침묵 속에서 각각의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고 빚을 모두 갚은 후 저는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채권자들의 협박도 사라졌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집에서 살며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처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시장에서 일을 돕다가 넘어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딸 은영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왔습니다. 저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전히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둘째 영철은 늦게 병실에 도착해 묵묵히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막내 영미는 아무 말 없이 저희 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딸 은영은 저에게 다가와 울먹이며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내가 너무 욕심부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남긴 편지를 읽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둘째 영철은 회사에서 야근 중 잠시 손에 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으면서 나는 아이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배우길 바란다라는 문구를 보며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 다짐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막내 영미는 제가 돌아온 작은 집을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형이랑 누나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주 연락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민아, 내 형제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가까워질 거란다. 결국 아이들은 조금씩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은영은 반찬을 만들어 저에게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에요. 둘째 영철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봉사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게 많거든요. 저도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졌어요. 막내 영미는 여전히 저의 곁을 지키며 작은 일까지 도우려 애썼습니다. 엄마, 오늘은 텃밭도 같이 가꿔요. 제가 모종 심는 법 배웠거든요. 자식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야 아이들이 진짜로 깨닫기 시작했구나. 남편이 남긴 유산이 결국 좋은 결말을 가져다 준 것 같아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제가 빚을 갚고도 남은 돈을 손주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제 뜻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할머니의 뜻을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라며 손주들까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동네 시장에 작은 가게를 열고 이웃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시장에 온 손주들이 할머니 가게에서 알바할래요라며 뛰어다니는 모습은 제게 큰 기쁨을 줍니다. 이웃들도 종종 들러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예전처럼 잘 지내시는 걸 보니 마음이 놓여요. 어머니 덕분에 동네도 활기가 넘칩니다. 남편의 유산으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한 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손주들과 자식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평온한 삶을 이어갈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종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로 인한 빚, 그리고 자식들 간의 갈등 속에서도 박종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결단과 사랑 덕분에 가족은 다시금 진정한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가족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교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마루에 앉아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신이 지켜준 땅 덕분에 빚도 갚고 아이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만남 이후 자식들은 각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딸 은영은 친구와의 대화 중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내가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